이제 파마를 와인딩을 해서 이제 로트 아웃해서 중간까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파마를 할 때는 항상 끝나고 나서 후처리가 되게 또 중요해요. 후처리를 우리가 지금 중화제가 펌제는 뭐예요? 환원제가 알칼리죠. 그죠? 중화제는 뭐예요? 산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클리닉을 쓸 때도 알칼리 클리닉을 써야 되겠어요? 산성 클리닉을 써야 되겠어요? 산성 클리닉을 써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그래야지 모발이 뭐예요? 다시 원하는 대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산화를 해서 중화를 해서 산화가 되죠. 알칼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정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 알칼리 산성이 되는 거를 그냥 산성을 뿌리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산성을 같이 뿌려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뿌려줘서 뭐예요? 내가 얘를 혹사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파마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다 보니까 파마는 머리가 손상이 돼야지만 컬이 걸려요? 안 걸려요? 손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손상을 시킨 것만큼 단백질을 넣어줘야지. 맞죠? 넣어주고 나서 얘를 클리닉 단백질을 충분히 뿌려. 실리콘은 의미가 없어요. 실리콘 뿌리면 어떻게 돼요? 파마가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컬을 강하게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강하게 말하겠죠. 그 대신에 탑에 있는 웨이브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강하게 말고 사이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프베이스는 한 바퀴만 말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라이 미용실에서 집은 예쁜데 집에서 예쁘지 않아요. 드라이 잘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집에서 드라이 퍼펙트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20%밖에 안 돼요. 그분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까지 끌어올려요. 나머지 40%는요 아예 손도 못 대요. 아예 손도 못 된다고. 머리 말리고 그냥 툭툭 털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 사람들까지 잡아줘서 편하게 만들어주면 돼. 첫 번째는 커트, 두 번째는 파마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관리야. 이 사람 머릿결을 내가 어떻게 머리를 말리는지 이걸 알려줘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다겠어요? 얼굴이 둥글덕적한 얼굴량이 많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양에서 배운 커트들은 어떻게 전대각 커트죠? 그럼 머리가 뻗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동양 사람들은 라운드 커트를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후대각을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머리를 앞으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앞으로 말리면 지금 콘케이브 커트를 했기 때문에 뒤에 짧은 머리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전대각이 잘 나와요. 그쵸? 떨어지는 선이 전대각이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앞에서 뒤로 말려야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전대각 커트만 했을 때 앞에서 뒤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그때. 근데 우리는 후대각을 커트를 했어요. 그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왜냐면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 앞에서 뒤로 말릴 수 있는 두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커트로. 그래야지 머리가 뻗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는요. 자, 감아라는 게 있어요. 모든 머리는 감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감아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요? 모든 머리는 앞으로 방사형으로 나겠어요. 자, 모르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머리 커트할 때 보시면은요, 모르를 보시면 가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다 앞으로 방사형으로 나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 그러면 말릴 때 어떻게 말리면 돼요? 처음에 말릴 때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뒤에서 앞으로 말리세요. 근데 지금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 뒤에서 앞으로 말려요. 왜요? 뿌리 쪽을 먼저 말리기 위해서. 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먼저 말려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요.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시면 뭐예요? 말랐다 싶으면 앞에서 뒤로. 자,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은요, 컬이 막 살아서 막 날려요. 근데 앞에서 뒤로 말리면은요, 컬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세팅 파마를 말았을 때,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말려요. 그럼 컬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리버지 방향으로 해서 뒤로 말리면 어떻게 해요? 컬이 다 풀어져 버려요. 컬이 더 굵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말했을 때는 컬이 강해지는데, 뒤로 말했을 때는 컬이 더 굵어지지 않아요? 더 많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런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말리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바퀴 정도를 말았기 때문에 자, 뒤에서 한 바퀴 정도 말았기 때문에 자, 일단 꺼주시고요. 중앙을 해주세요. 우리가 머리 말릴 때는요,
얘를 먼저 말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 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얘를 제일 먼저 말려요. 그리고 얘를 안 말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항상 얘를 맨 마지막에 말리고요. 사이드로 오프베이스를 먼저 말리는 거예요. 항상 머리를 언제부터 말린다? 오프베이스를 먼저 말려야 돼요. 항상 모든 머리. 특히 앞에 이마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수분이 많이 손님들이 얼굴에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일 먼저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로 먼저 말리세요. 이렇게. 근데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살짝 말리세요. 뜨거운 바람으로. 자, 뜨거운 바람하고 찬바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뜨거운 바람은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찬바람이 머리가 손상이 되는 거 맞아요.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건 손상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큐티클이 얘네들이 움츠러들어요. 큐티클이 움츠러들면과 동시에 뭐가 돼요? 머리의 결도 같이 움츠러들면서 뭐예요? 결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자, 뜨거운 바람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바람은 머리를 말리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 정리가 돼요. 결 정리가 되고 형태가 바뀌어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찬바람을 말리는 것보다도요, 뜨거운 바람을 말렸을 때 윤기가 2배로 더 많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나서 찬바람을 말리면 윤기가 더 2배로 더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결 정리는 뜨거운 바람을 말려야지 결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 곱슬머리 같은 거 있죠? 곱슬머리 손님들.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보세요. 곱슬머리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요, 결 정리가 엄청 잘 돼요.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늘 모르겠어요. 항상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기 전에는 항상 뭐 한다? 클리닉을 뿌려놓고 말려라. 하다못해 클리닉이 없으면 에센스라도 바르고 말려라. 왜? 그 에센스의 성분에 있는 머리가 뜨거운 바람을 내서 큐티클이 열리면서 모발에 흡수가 되면서 모발이 클리닉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말리니까 머리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발이 손상이 되는 거는 내가 머리를 지금처럼 말리는 게 더 손상이 될까요? 샴푸가 더 손상이 될까요? 알칼리 샴푸가 훨씬 더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계면화성제, 설탕이든 계면화성제가 들어있는 샴푸가 훨씬 더 손상이 많이 오고요. 특히 더 많이 손상이 되는 건 뭐예요? 롤 드라이 했을 때 많이 손상이 와요. 근데 자, 드라이는 왜 해요? 머리가 뻗치니까 드라이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말려봐. 그럼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가요? 그쵸? 내가 처음부터 뜨거운 바람으로 잘 말려보세요. 그럼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 말려서 드라이를 해서 드라이를 최대한 안 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 말릴 때는 찬바람 말리는데 머리가 뻗치니까 드라이해요. 그게 더 손상이 커요. 그게 머리 손상이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자, 지금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점점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자, 머리 뻗치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결 정리되는 거예요. 말리면서 결 정리. 말리면서 결 정리가 돼요. 자, 웨이브 있는 데는요, 튀지 마시고요, 주물주물하면서 컬을 잡아주시면 돼요. 웨이브 있는 데. 그리고, 자, 온베이스는 웨이브를 만들어주시고요, 하프 베이스나 온베이스는 뭐예요? 결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도 제가 드라이 했어요. 드라이 말리기만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드라이퍼만 한 거 같지 않나요? 진짜 이게 드라이퍼만 아닌가요? 손님이 손질하기 딱 편할 정도. 머리 뻗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처음에 커트할 때 전대각, 후대각의 라운드 커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안으로 쏙쏙 가는 거예요. 자, 뒷머리 보세요. 뒷머리 보세요. 근데 지금,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해놓고 손님이 집에 가서 머리를 손질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질한다 그러면 손님이 집에 따로 머리를 드라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미용실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만 만들어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미용실을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머리를 해준 것과 동시에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손님이
제가 미용실에서 아무리 커트를 예쁘게 하고 파마를 예쁘게 해서 내가 드라이를 빵빵하게 퍼펙트하게 드라이한 게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미용실에서 너무 예쁘게 했는데 손님은 집에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자기가 드라이해요. 왜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감고요. 다시 자기가 드라이를 해요. 왜? 자기 스타일대로.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말렸을 때, 파마를 말고 말렸을 때 이 느낌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고객님이 집에 가서 머리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안 감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뭐예요? 다시 제 A 고객이 돼요. 다시 저한테 머리를 다시 하러 와요. 원장님 저번에 한 머리 너무 예뻐서 그 머리 다시 해줘. 그 머리 정말 손질이 편하더라. 그 머리 다시 해줘. 그거예요. 자, 일반 파마도 그렇고요. 일반 파마도 그렇고 열 파마도 그래요. 열 파마도 이런 스타일로 열 파마를 해서 보세요. 일반 파마도 그렇고 열 파마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커트 차이예요. 커트 차이. 응? 커트만 잘해놓으면 마을에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느끼는 점이 뭔지 아세요? 파마는 뭐 다 똑같지. 커트가 우선이지. 손님만 알고 있어. 고객만 커트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헤어 디자이너만 파마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 헤어 디자이너는 파마 로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고객은 커트를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미용실 가서. 그런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을 못 찾다 보니까. 벌써 다 나왔어. 봐봐, 근데 풀 다 죽었지. 뭐 어떡할 거야? 나중에 남자 커트 할지. 무슨 자, 지금 이제 머리를 제가 이제 말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실 때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보기 좋죠? 그쵸? 지금 드라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드라이 하지 않고 그냥 말리기만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손님이 집에 가서 손질하기 정말 편한 머리 아닌가요? 많은 손님들이 이런 파마를 원해요. 이렇게 해주는 파마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집에 가서 크게 손질 안 해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집에 가서 손질이 너무 편한 그런 커트를 손질이 편한 파마를 많은 손님들은 원합니다. 그냥 말리기만 해도 드라이. 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나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나서 툭툭 털고 해도 나올 수 있는 머리 해줘. 그게 손님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 그룹 말고 드라이하고 이게 싫어. 그냥 나 머리 감고 드라이로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만들어줘. 이게 손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또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머리가 가장 깔끔할 때가 언제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깔끔할 때. 뒷머리 지금 전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쵸? 뒷머리 전에 하나도 안 했고요. 정말 깔끔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머리 2cm. 앞에 머리 2cm. 위에 머리 드라이 안 해요. 자, 옆에 머리 2cm. 위에 머리 드라이 안 해요. 어때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건 뭐냐면요. 양쪽에 있는 이 선만 드라이 해놓으면 얘가 지저분하면 나머지 다 지저분해 보이고요. 얘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위에가 깨끗하면 또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얘가 깔끔하면은요, 위에 머리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다 깔끔해 보여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프 베이스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 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 있어요? 1차 가이드선이 고객이 보는 선이라고. 그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1차 가이드선이 고객이 보는 선이에요. 1차 가이드선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뻐 보이는 거는요, 이렇게 앞머리, 옆에 사이드 이 세 군데만 드라이 제대로 해놓으면 돼요. 넣어주고 식히고.
열주고 시키고. 자, 집에서 이제 손님이 이제 다 파마 끝나고 나서 요 정도만 드라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살롱에서도 요 정도만 드라이 해놓고 나면 그냥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고객님은 이 정도만 해도 좋아해요. 응? 고객님은 이 정도만 해도 좋아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마를 했을 때 커트를 또 다시 봐야 돼요. 또 다시 봐야 돼요. 자, 이런 데 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요, 제가 낮에 살롱에서 일하는 모습 한번 와서 좀 일찍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손님들한테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살롱에서 제가 손님들 하나하나 하는데 그 손님들한테 해주는 그 꼼꼼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충 하려면은요, 한두 컷씩 대충 할 수 있고요. 꼼꼼해지면 꼼꼼해질수록 고객님은 저한테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가격을 줘요. 내가 손님한테 해준 것만큼 손님은 저한테 대우를 해줘요. 제가 손님한테 대우를 해주려고 해서 내가 고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만큼 해줬을 때 고객은 나한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정도의 급의 능력만큼 해줬을 때. 그러면 내가 손님들한테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와서 직접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선도 지금 보세요. 라운드죠? 그쵸? 근데 이런 데 부산에서도 저 좀 불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더 훨씬 더 라운드가 더 잘 나오죠? 그쵸? 이렇게. 응? 라운드가 더 잘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해요. 이런 것까지 다 찾으면서 잘라요. 자, 하고 옆에 선도 커트를 하고 이런 부분 아니 또 무겁잖아요. 그쵸? 아니 또 무거워서 자를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도 너무 뚱뚱하죠? 슬라이스. 자, 이런 부분도 너무 뚱뚱하죠? 여기 사각, 여기 사각. 자, 여기만 잘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자, 물결의 느낌이. 보세요. 여기 물결, 여기 물결. 그쵸? 손으로 쓱 했으면 또 물결의 느낌이 딱 나오죠? 이 부분 드라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말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뿌리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뿌리 이만큼 다 살았잖아요, 지금. 그쵸? 자, 신경을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거는 다 써주세요. 그리고 네이프 못 만다고요? 네이프 못 만면 어떻게 해? 내가 커트했는데. 내가 커트해놓고 손님이 말라고 했는데 저 못 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 못 마는데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웃기지 않아요? 응? 네이프 말 때는요 왼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이프는 무조건 고정. 이게 트레이닝 안 되다 보니까 네이프를 못 맞는 거예요. 빗질할 때 빗질을 한 상태에서 이 왼손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못 맞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그쵸? 남자들 같은 경우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손이 막 떨리거든요. 못 막아요. 남 손 안 떠나가요. 자, 보세요. 지금 거의 뭐 드라이 한 것도 없이 말리기만 해도 모양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정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자, 동양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를 많이 구사해서 전대각 커트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요, 전대각과 후대각이 다 들어가야 돼요. 특히 후대각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서양에서 배운 전대각은 다 후대각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잘랐잖아요. 서양에서 배운 후대각은 다 앞에서 잘랐어요. 이렇게 앞에서 갔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요. 뭐예요? 뒤에서 자르잖아 후대각을. 앞에서 자르면 어떻게 돼? 앞에서 자르면 무겁잖아. 서양에서는 앞에가 무거운 게 당연한 거야.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앞에가 무겁겠죠. 후대가 컸다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얼굴이 작잖아. 얼굴이 작고 긴 장방형이 많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무겁게 후대각을 줘도 앞에가 무겁게 커트를 해. 근데 동양 사람은 아니야. 후대각이 강하게 들어가야 돼. 강하게 후대각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벼워야 된다는 뜻이야. 가벼워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층을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앞에서는 절대 층을 많이 못 낸다. 앞에서는 뭐다? 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항상 뒤에서 잘라야지 각도가 더 세지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보세요.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죠? 훨씬 가벼워서 안 가벼워졌어요. 그죠? 똑같이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후대각이 강해진 경우일수록 어때요? 가볍잖아요. 지금 후대각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전대각,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이 라인이에요, 지금 이 라인. 후대각이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서양에서 넘어온 후대각은요, 거의 여기서 끝나요. 거의 여기까지 층이 안 나요. 하지만 지금 후대각은 어때요?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이 후대각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후대각이.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 얘가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 후대각이 라운드 아니에요. 라운드예요. 이 후대각이 라운드다 보니까 얘가 뻗친다, 안 뻗친다? 안 뻗친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원하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단발의 커트에 전대각, 맞아요. 전대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차 가이드선 전대각이에요. 2차 가이드선 전대각인지 후대각인지 고객이 알아요, 몰라요? 고객은 뭐만 원해요? 뻗치지 않으면 돼. 그쵸? 고객은 머리가 전대각인지 후대각인지 몰라. 이 길이만 봐. 이 길이가 여기까지 오기만을 바래. 어? 이 길이가 얘가 짧아지지 않고 길이가 여기까지만 오길 바래. 2층은 신경 안 써. 그쵸? 근데 고객은 또 더 웃긴 거 있어. 뭔지 아세요? 얘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가 무조건 가벼웠으면 좋겠어. 그럼 뭐예요? 전대각은 무조건 무겁잖아. 그럼 후대각을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가볍잖아. 근데 길이는 살아있어. 전대각과 후대각이 같이 공존하면서 층을 아주 많이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얘는 가벼워져. 그 대신에 뭐예요? 제가 앞으로 똑바로 말했을 때 세임 레이어, 하이 그레이제이션, 미디움 그레이제이션, 로우 그레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그쵸? 얘기했죠? 그 그레이제이션이 강하니까 문제가 뻗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바꿔. 그러면 어떻게 바꿔? 하이 그레이션 계속 하이 그레이션 만들어주고, 미디움 그레이션 계속 미디움 그레이션 만들어주고, 로우 그레이션 로우 그레이션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후대각을 전체를 다. 맞아. 그걸 라운드로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머리가 안 뻗치지. 그쵸? 그럼 머리가 안 뻗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쓱쓱 어느 방향으로, 자, 앞으로 내려도 되고, 앞으로 내고, 뒤로 넘겨도 되고, 머리를 다 해도 모양이 그냥 딱 나와요. 자, 이런 흐름 보세요, 이런 흐름. 물결의 이 흐름을 보세요. 선이 이렇게 딱 했을 때 물결의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머리가 너무 이제 두껍다. 여기서 이제 머리가 무겁다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틴닝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우리가 이제 틴닝을 사용해요. 앞에는 틴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왜? 위험지요. 이런데도 앞에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틴닝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가볍게는 못한다. 그럴 때만 틴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볍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틴닝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무거워. 그럼 뭐예요? 이렇게 틴닝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흐름이 더 편해졌죠. 그쵸? 이럴 때만 틴닝을 사용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머리숱이 이제 많이 있을 때, 앞에 머리가 머리숱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머리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틴닝을 거의 안 해요. 앞에가 숱이 많은 사람이면 틴닝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뒷머리 네이프 어디까지 잡아줄 것인지 생각해보고. 반짝이가 있으니까 빛나는데요. 한번 더 그려주세요. 반대쪽.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저러고 딴 소리 하고 또 내가 엉뚱한 질문 또 한다. 요주인물이야, 요주인물. 영혼이 가출해서 그래요. 영혼이 가출해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드라이 거의 안 하고 말리기만 했는데도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결 느낌 나오고, 지금 제가 커트를 다 끝나고 나서도 커트를 계속 또 수정을 보셔야 돼요. 어디만? 앞머리만 수정을 또, 그러니까 생머리의 느낌의 커트가 따로 있고요. 파마했을 때 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포인트를 정하는 그 길이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거를 구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표현을 많이 보셔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구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구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구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이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마음에 드나요? 네? 네. 마음에 드나요?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는 우리가 드라이퍼는 아닌가요? 어? 가장 손님이 편하게,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미용실에. 이렇게 손님을 해주는데. 그쵸? 답은 그겁니다. 고객이 집에서 손질이 편한 거. 고객 미용실에서 하는 거만큼 집에서 하는 거. 전 미용실 오면은요, 손님들한테 드라이 거의 안 해줘요. 진짜 10%밖에 안 해줘요. 해주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부러 웨이브 많이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드라이 다 해줘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라이퍼만 하시는 분한테는요, 제가 굳이 드라이 해주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서 그냥 다 보내드려요. 근데 가격이 또 높잖아요. 그쵸? 가격이 절대 싸지 않아요. 파마의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웨이브가 강하면 강할수록 싸게 받고요. 웨이브가 굵으면 굵을수록 비싸게 받는 게 우리 심리예요. 지금까지 이제 드라이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드라이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을 때 드라이펌은 무조건 파마의 롯데의 선정이 이게 잘못돼서 생겼다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적으로 제가 지금 커트를 진행하고 파마를 말아서 제가 직접 다 완전히 시연까지 다 했을 때 느끼는 점이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파마의 모든 베이스는 다 파마의 롯데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커트가 사각으로 커트를 해서 그렇다. 우리가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커트는 서양에서 넘어온 커트는 서양 사람들의 얼굴형에 맞게끔 커트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동양 사람들한테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매치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양 사람에 맞는 우리가 커트를 구사하고 나서 파마를 말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원하는 파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양 사람들은요, 컬만 걸리면 파마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너무 박수 쳐요. 왜냐, 파마가 모발 자체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파마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마가 나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는 펌제도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펌제가 훨씬 더 약해요. 훨씬 더 순하고요. 그래서 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파마의 개념 자체가 뻗치고 안 뻗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컬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파마를 제일 많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쵸? 그러면 한국 사람의 파마 많은 정도는 뭐예요? 머리가 뻗치면 안 돼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뻗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건데 우리는 그거를 로또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로또로 잡아서 로또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사고는 로또가 아니었다. 뭐다? 1차적인 건 무조건 커트였다. 커트가 1차적으로 두상이 둥근 라운드형에 맞는 커트를 구사하고 나서 파마를 말다 보니까 머리가 안 뻗치더라. 두 번째는요, 뭐예요? 롤 선정이더라. 롤 선정. 롤 선정인데 어떻게 해요? 온 베이스, 하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이 상태에서 오프 베이스는 몇 바퀴 만다? 한 바퀴 만다. 하프 베이스는 몇 바퀴 만다? 1에서 1.5바퀴에서 한 바퀴 정도 만다. 자, 온 베이스는 뭐다? 두 바퀴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가는 머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머리는 웨이브를 좀 더, 나는 굵을 말고 웨이브를 많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예요? 세 바퀴 이상을 또 마시면 되겠죠. 그래도 나는 웨이브를 많이 말고 굵을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은 웨이브가 강해져야겠죠. 그쵸? 그런데도조차도 이 공식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셨나요? 왜? 이제 앞으로는요, 이 사이드번, 앞머리 사이드번 웨이브 뽀글뽀글 말지 마세요. 제발 좀. 왜요? 머리 대가정은 됩니다. 대가정은 됩니다. 자, 옆에는 뽀글뽀글 말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배 살리면은요, 얘는 세 배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아예 펴버리세요. 펴서 고객님한테 물어보세요. 손님, 손질하기 편한 머리 해드릴까요? 그럼, 네, 그런다, 그죠? 그럼 머리 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냥 말면 파마 안 걸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여기를 펴왔을 때 손님이 집에서 여기 그룹 안 마셔도 되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파마를 한번 말아보세요. 그럼 손님이 다 수긍을 합니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제 손님 90%가 수긍을 했어요. 아니, 99%가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 제가 손님들은요, 99%가 다 옆에는 다 사이드로 해서 거의 한 바퀴만 말아요. 굵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저희 미용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말아요. 왜? 그게 손님이 집에 가서 머리 손질해 보니까 그게 정말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그냥 뽀글뽀글 말아놨거든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제가 얘기해요. 근데 다른 미용실 가서 파마를 말았어요. 어머니 여기 좀 제발 좀 펴요. 근데 어머니도 몰라.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뽀글뽀글 다 말아놨어. 손님 오히려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거꾸로. 제발 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오프베이스는 한 바퀴, 하프베이스는 1.5바퀴, 온베이스는 2바퀴 이상 마시면 되고요.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크거나 모발이 굵은 사람은 뭐예요? 오프베이스가 많아지고 온베이스가 뭐예요? 적어진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얼굴이 작은 사람, 그리고 모발이 가는 사람은 뭐예요? 오프베이스하고 온베이스가 커질 것이고요. 오프베이스가 작아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꾸로 간다고. 이 상황에 따라서 베이스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쵸?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직사각형 패턴, 벽돌 패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뭐가 필요했었어요? 자, 컨벡스로 시작했어요. 컨케이브로 시작했어요. 수평이 필요하고요. 컨벡스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공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현저하게 좁고요. 이 부분이 현저하게 넓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컨케이브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컨케이브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컨케이브로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세져가지고 나중에 버티컬 나온다고요. 목이 좁아지잖아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또 넓고요. 얘는 또 좁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상을 먼저 읽을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두상을 읽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생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컨벡스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지나가서 컨벡스로 끝나야 된다고요. 항상 모든 머리는. 지금 아까 옆에 머리 우리는 전대각 했었죠? 전대각 했는데 머리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치죠? 그건 왜 그래요? 컨벡스로 굵게 말아서 그렇죠. 그쵸? 그럼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하시는데, 분명히 컨케이브를 시작했으면 수평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벽돌 패턴을 말할 때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각형,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뭐예요? 얘는 삼각형이지만 중간에는 뭐예요? 사각형. 그쵸? 그리고 가운데는 사각형, 세 번째 생각할 때는 뭐예요? 또 삼각형. 양쪽 사이드는 뭐예요? 삼각형. 가운데는 뭐예요? 사각형.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을 때 라운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컨벡스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다시 수평이 들어갔죠? 중간에 수평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사각형, 얘는 또 삼각형인 거죠. 중간에 수평이 얘는 뭐예요? 컨케이브, 얘는 뭐예요? 수평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라이닝을 또 다시 말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다시 뭘로 바뀌어요? 컨벡스로 다시 바뀌어요.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 동시에. 그쵸?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에서 세 개가 반응 다 뭐로 바뀌어요? 다시 이제 컨벡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라이펌의 원리고요. 두상할 때 이렇게 항상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양쪽을 보니까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하고요. 양쪽에 여기 한 군데가 여기는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라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라 윤곽 포인트라 이런 게 여기 양쪽 또 두 군데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정도 생기겠네요. 양쪽으로. 이게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왜냐면 자, 컨케이브로 시작했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컨케이브로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생기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 포인트가.
양쪽에 모두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지금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규칙이 똑같이 돼 있어요. 자, 벽돌 패턴의 규칙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정해진 벽돌 전체적인 올 벽돌 패턴이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드라이 파마가 안 돼요. 드라이 파마가 안 됩니다. 다 뭐예요? 할머니 아예 뽀글뽀글 하는 파마들을 다 쓰는 파마들이에요. 이 기법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건 뭐예요? 그동안 말했던 건 다 할머니 파마만 말았어요, 지금. 그쵸? 드라이 파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드라이 파마는 이제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벽돌, 윤곽 이렇게 말했을 때, 자, 방향성 어디에 방향성을 가요? 요것도 똑같은 종류죠.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끝나서, 수평으로 시작, 중간 들어가서 컨벡스로 끝난다. 오케이?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시작해 중간에 들어가서 컨벡스로 끝난다. 모든 파마는 뭐 전대가 후대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떨어지는 선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쵸? 컨케이브 커트를 했으니까 모든 커트는 아지마 파마는 무조건 그렇게 말아요. 아셨나요? 이 원리 꼭 지켜주세요. 아지마 파마는 무조건 그렇게 들어간다. 왜? 아지마들 거의 대부분 층을 많이 내거든요. 층을 많이 내고 컨케이브의 층을 많이 내거든요. 컨벡스의 층도 똑같아요. 컨벡스를 말거나 커트를 했을 때나 컨케이브로 층 커트를 했을 때나 똑같아요. 파마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벽돌 패턴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탑에 올리면 많이 살아요. 커트에 상관이 없어요. 커트에 상관없이 파마를 그렇게 말아요. 근데 왜 커트의 디자인이 달라요? 왜요? 모든 머리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모든 머리는. 자, 그리고 여기 벽돌 패턴은 뭐다? 삼각형. 항상 삼각형으로 진행해라. 그리고 앞에 머리 윤곽.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어진다. 그쵸?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넓어지고 어느 쪽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거예요.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이고요. 여기 벽돌이에요. 얘도 벽돌이고요. 얘 다시 뭐예요? 윤곽이에요. 윤곽, 벽돌, 얘 사각, 얘 벽돌, 앞에 머리 벽돌. 그쵸? 그럼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요, 전대각 커트, 얘는요, 후대각 커트. 후대각 커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요, 컨케이브 커트, 얘는요, 컨벡스 커트. 뒤에 백에서 컨벡스 커트 할 때 이 커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컨케이브 잘랐을 때는 이 파마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시죠? 그러면 남자들 머리는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요? 얘가 더 잘 어울리겠죠. 남자들 머리 이렇게 파마하면 난리가 나요. 왜요? 이만해져. 머리가 커져요. 벽돌 패턴은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볼륨을 살리는 거에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벽돌 패턴은. 아셨나요? 볼륨을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볼륨을 최고로 잘 살리는 방법이 벽돌 패턴이에요. 그래서 벽돌 패턴을 잘 이용하시면 너무 재미난 걸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파마를 할 때 파팅은 무조건 삼각형이다. 컷할 때 삼각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파마를 할 때는 무조건 삼각형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제가 와이닝 하는 거 오늘 지금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도 내일 정리 드라이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내일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올리겠습니다. 줘도 돼요?